얼마 전에 거해 스님께서 입적을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상법은 현재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통찰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도 잘 알고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 명상법을 맨 처음 가져오신 분이 거해 스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989년인데 그 해에 거해 스님께서 그 전해에 이제 미얀마에서 우 판디타라고 하는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사원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 명상을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거해 스님이 오셔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방에서 10여 년 동안 위파사나 명상을 수행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울 남산에 있는 대원 정사에서 첫 법회를 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위파사나 명상을 맨 처음 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법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모임을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저보고 회장을 하라고 그러는 거를 회장을 하지 맙시다. 간사만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간사 3명만 두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회장은 대표자니까 만약 그 회장이 중간에 무슨 이상한 일을 한다든가 결격 사유가 생긴다든가 하면 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간사만 둡시다 해가지고 3사람의 간사를 두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간사였고 그 후에 이제 주말마다 모여서 수행을 했어요. 그 모임이 3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명상을 하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남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로 갔습니다. 미얀마로 가서 남자 같으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서 수행을 했고 여자 같으면은 이제 정식 비구니가 될 수가 없어요. 남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8계라고 해서 8가지 계율만 지키는 일반 신자와는 구별이 되지만 정식 스님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처음에는 이 남방불교에서 온 위파사나 수행법을 소승법이다 해가지고 낮춰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 대세가 되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에서 이 수행법이 굉장히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 생물학적 연구, 뇌과학적 연구가 많이 또 진행이 되어서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에서도 이 명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뒤에 한번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명상 강의를 하시는데 맨 처음에 위파사나부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위파사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불교 용어거든요. 위파사나, 사마타 이거는. 그래서 서양에서 이 종교 색채가 없는 언어로 바꾸자 해가지고 통찰 명상,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집중 명상, 사마타라고 부처님이 부르신 명상은 집중 명상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소개할 때 나중에 통찰 명상과 집중 명상, 부처님 용어로 하면은 위파사나와 사마타, 중국 번역으로 하면은 통찰 명상은 볼관자 관, 집중 명상은 그칠지자 지가 됩니다. 지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지관이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통찰 명상, 집중 명상 2가지로 명상은 나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까지도 부처님의 명상 분류법을 받아들이는구나.
이것은 부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깊이 정말 통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명상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분류해서가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명상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갈래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보아내신 거죠.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못 보아낸 거예요. 기독교에도 위대한 명상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아빌라의 테레사, 유명한 명상가들이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도 명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통, 특히 인도 힌두교 전통에는 명상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명상가들 중에서 명상을 비파사나와 사마타, 통찰 명상과 집중 명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별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음악을 할 때의 그 옥타브가 있잖아요. 1옥타브가 이제 서양 기준으로는 7음이고 동양 기준으로는 5음인데 이거를 반음씩 나누면 12개가 되죠. 합치면 12도 아닙니까? 이 12개의 반음으로 되어 있는 이 옥타브는 서양에서 만들고 동양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서양에서는 피아노로 치면 흰 건반 위주로 세워가지고 7개, 그리고 반음 5개 넣어서 12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동양에서는 5음계, 검은 건반 위주로 하면서 반음을 또 7개 넣어서 12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발견해서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명상을 하려고 하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마음의 한 부분과 집중력이라고 하는 마음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아낸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대 모든 서양 지식인들이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2500년 전에 이것을 보아낸 통찰력, 그 마음에 대한 관찰, 그 깊이, 정확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도 비파사나 명상이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 그 출발점이 거해 스님이었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저는 명상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다녀와서 명상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고 부제로 비파사나 명상 이렇게 해서 냈어요. 그런데 저의 다른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들 불교 안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내재적으로 안에서도 보지만 불교 신자로서도 보지만 밖에서 불교 신자가 아니라 일반 지식인의 입장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볼 때 이 윗바사나 명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시기가 맞아 떨어졌는지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제가 미얀마 다녀오고 나서 짧게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 조그만한 기사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서 그거 책으로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하고 저는 책을 굉장히 빨리 쓰거든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23일 만에 책을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이제 여자분이 편집장이었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한 번 읽을 책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겠어요. 그래서 하드카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래요. 그러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하드커버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드커버 책을 내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많죠. 그래서 하드커버로 냈는데 아무튼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었고 그 책은 출판사가 이제 그 뒤에 망했어요. 그리고 책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번엔 다른 출판사에서 그 책 냅시다. 그래가지고 또 냈어요. 그리고 그 출판사가 또 그만두니까
또 한참 있다가 다른 데서 냅시다 해가지고 4번인가 5번인가가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뭔가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 책에서 저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위파사나 명상을 소개하면서 본 명상 수행법은 뒤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명상법의 배경이 되는 인문학적인 고찰,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명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가지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명상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명상을 해보는 그러한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명상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거든요. 입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는 건데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집을 찾아가는 과정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과정이 불교 밖에서 혹은 명상 밖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인문학적 생각 자체가 준 명상이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면은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집중과 통찰이라고 하는 2가지 마음의 힘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련, 수양의 기법 또는 실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물론 이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아닙니다. 제가 내린 정의예요. 집중과 통찰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법이 있어요. 그냥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수양한다, 마음을 수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특별한 기법이 없이 그냥 생각을 이렇게 돌려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수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법 자체가 있어야 명상이에요. 그리고 그 기법도 명상이고 기법을 하는 것 행위, 동사적 행위도 명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적으로 보면은 기법인데 동사적으로 보면 그 기법을 행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 삶의 질과 관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본격적으로 기법을 통해서 훈련을 합시다 하고 훈련소로 입소하는 것이 있고 훈련소로 입소는 안 하는데 준비 단계에서 신발끈 단단히 매고 준비하는 이것도 준 명상적 효과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도출되기까지의 인문학적 과정에 대한 숙고, 생각, 성찰, 이 성찰이라는 건 생각 아니에요. 생각을 가다듬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다듬으면은 이 가다듬음 자체가 준 명상이 됩니다. 이 가다듬이 철학이거든요. 이 철학을 통해서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명상을 하는 거기까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명상에 도달하기까지의 생각, 숙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환경이 길고 어렵고 복잡하면 다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그 전 단계가 있다. 전 단계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길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것이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명상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지금 첫 시간보다는 끝 시간에 훨씬 더 향상되어 있기를 바랍니다.